자,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물건을 보내야 한다면 이 웨이 빌이라는 걸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서류 한 장이 아니에요. 이걸 잘 쓰면 물류가 정말 편해지지만 반대로 하나라도 잘못되면 비즈니스 전체가 멈춰 설 수도 있는 말 그대로 핵심 열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도 전자 운송장 시스템이 대체 뭔지, 어떻게 해야 막힘없이 쓸 수 있는지 그 모든 걸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문장 정말 뼈아프게 와닿지 않나요? 인도의 상품 서비스세, 즉 GST 시스템에서는요. 이 서류 하나를 제대로 못 챙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어떻게 여러분의 사업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왜 이게 악몽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 시스템을 디지털 상품 여건처럼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질적인 운송 규칙과 자주 하는 실수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규제 준수의 악몽. 그냥 물건 보내는 건데 왜 서류 하나 때문에 사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법을 어기면요, 그냥 벌금 통지서 날아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장 그 자리에서 물건이랑 차가 몽땅 억류될 수 있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공급망 전체가 멈추고 고객과의 약속은 깨지고 비즈니스 신뢰도에 정말 치명적인 거죠. 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아셨을 테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죠. 이 전자운송장을 골치 아픈 규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해서 물류를 더 원활하게 만드는 도구로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전자운송장이 대체 뭐냐?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디지털 상품 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여건이 꼭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상품이 인도의 주 경계를 넘거나 특정 가치를 넘어서 이동할 때는 이 디지털 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디지털 여건은 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A는 인보이스를 기반으로 어떤 물건을 왜 보내는지에 대한 정보고요. 파트 B는 누가, 어떤 차로 이걸 옮기는지에 대한 운송 정보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차량 번호가 들어가는 이 파트 B까지 완벽하게 입력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합법적인 운송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운송의 규칙.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제일 궁금해하실 실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전자운송장을 만들어야 하고 또 언제는 안 만들어도 되는 건데? 이겁니다. 자,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만 루피예요. 여러분이 보내는 물건의 가치가 이 5만 루피를 넘는다. 그럼 무조건 예외 없이 전자운송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물론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위탁 가공을 위해 다른 주로 물건을 보내거나 특정 수공예품을 옮길 땐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운송장이 있어야 해요. 반면에 자전거나 손수레 같은 무동력 수단으로 옮기거나 신선한 우유, 채소 같은 특정 품목들은 면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외 규정을 잘 알아두는 게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이는 지름길이겠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실질적인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벌금을 맞게 되는 가장 흔한 실수들이 뭔지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피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5가지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실수들입니다. 차량 번호 오타 내는 거, 유효 기간 하루 지나는 거 깜빡하는 거, 또 인보이스랑 운송장 정보가 다른 거요. 그리고 중간에 차를 바꿨는데 업데이트 안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미 만료된 사업자 번호를 쓰는 경우까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업무 절차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런 구멍이 없는지요. 아까 유효기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전자운송장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정해지는데 기본적으로 200km까지는 하루고요. 그 뒤로 200km가 늘어날 때마다 하루씩 추가돼요. 그러니까 만약 350km를 간다면 유효기간은 이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카운트다운이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차량 정보, 즉 파트 B를 입력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수를 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 벌금이 일단 1만 루피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탈세하려던 세금 액수가 1만 루피보다 크다? 그럼 그 세금 전체가 벌금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건 그냥 가벼운 과태료가 아니라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정말 무거운 처벌이라는 거죠. 마지막 파트, 앞서 나가기입니다. 이제 미래를 좀 봐야겠죠. 이 시스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이 흐름을 놓치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는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품 분류 코드인 HSN 코드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졌고요.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지난 인보이스로는 아예 운송장을 만들 수도 없게 됐어요. 심지어 GST 신고를 제때 안 하면 시스템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2026년에는 2단계 인증이 필수가 될 거고 조금 더 먼 미래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패스트태그 시스템과 연동해서 모든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자동화. 사람 손으로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니까 소프트웨어를 쓰세요. 둘째, 검증. 제출 버튼 누르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교육. 담당 직원들이 이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하세요. 넷째, 추적. 유효기간 놓치지 말고 만료되기 전에 미리 연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수. GST 신고 제때 해서 계정이 잠기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전자운송장 시스템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FST기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그런 미래에 과연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파도에 그대로 휩쓸려 가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